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꽤나 좀 생소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를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EQT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유명한 천연가스 채굴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혹은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압도적인 그런 채굴량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물론 천연가스에 한해서 세계적인 그런 채굴량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LNG 시황에 따라서 특히나 이 유럽이 이제 탈러시아를 진행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을 극적으로 늘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적지 않게 미국의 그런 천연가스 생산 기업으로서 적지 않게 수혜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 전에 EQT에 투자하여서 약 50% 이상 100% 가까이 이제 수익을 내고 매도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지금 최근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50% 이상 수익을 낸 이후에 매도하였고 최근에 다시 재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좀 염두를 두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자, 따라서 러시아 같은 경우가 현재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유럽과의 그런 마찰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21일까지 노드스트림 1 파이프라인을 이제 가동을 중지시킴으로써 유럽의 에너지난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탈러시아가 진행되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어요.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이 거의 0%였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10%, 뭐 20%까지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이런 수입 다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중에서도 미국에서 제 채굴량이 1위에 가까웠던 1위에 속해 있는 그런 EQT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EQT 같은 경우는 내수 위주,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용되는 그런 천연가스를 위주로 이제 생산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수출을 돌입할 것이라고 본격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실제로 채굴량은 미국 내에서 1등이지만 수출량까지 다 합쳐서 그런 판매량으로 치면은 대략 한 8위, 9위 정도밖에 랭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메이저 오일사가 이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수출까지 진출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행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EQT 같은 경우 이제 생산 단가가 대략 한 천연가스 기준으로 2달러에서 3달러 사이인데 이런 유럽 같은 경우가 수입 단가가 20달러가 넘어요. 거의 10배 정도 차이 나죠. 한 8배에서 10배 정도가 차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수출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실적이 그 전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EQT가 LNG 수출에 돌입했다라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내년 상반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힐 때에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특히나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꺾이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올해 겨울쯤 됐을 때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져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의 가격만 유지되어도 거의 8배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는 것과 동시에 만약에 내년 겨울에 혹은 올해 겨울부터 천연가스 가격이 재차 상승한다면 결국 EQT가 가져갈 수 있는 수출 물량으로부터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의 폭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럼 유럽에서 미국으로부터의 그런 수입량이 어느 정도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수출 단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 Q 물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은 말짱 도루묵이겠죠. 따라 단가가 좋은 것은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물량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EU만이 이제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었다면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하나 떴습니다. G7 회담에서 EU뿐만 아니라 G7도 러시아의 탈러시아,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에 대한 탈러시아에 동참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G7 같은 경우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던가 혹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당연한 거고요. 캐나다, 일본까지 속해 있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적인 선진국들이 이제 러시아로부터의 탈러시아를 진행한다면 당연히 셰일가스, 천연가스 생산량의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호황기에 맞을 수 있는 곳이고, 그 중에서도 천연가스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EQT 같은 경우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겨울에 만약에 에너지 위기가 올지 오지 않을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으나, 만약에 에너지 위기가 온다면 당연히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에너지 위기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탈러시아는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미국과의 그런 협력이 공고해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EQT의 그런 LNG 수출이 굉장히 좀 호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내년부터는 있다. 굉장히 좀 크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뿐이 아니라 사실 행동도 하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보통 LNG 수입 터미널을 짓는데 최소 2년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5개월 만에 수입 터미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만큼 이 독일 입장에서, 유럽 입장에서 지금의 에너지난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설상가상으로 만약에 지어져 있는 원전이 있다면 재빠르게 재가동을 시킴으로써 어느 정도의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유에서 프랑스를 제외하고서는 사실 원전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프랑스는 원전 비중이 75%입니다. 75%. 나머지는 원전 비중이 뭐 10%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꽤나 좀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 다시 한 번 더 오고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대략 50% 이상의 수익을 낸 이후에 매도한 이후 다시 지켜보고 있다가 재매수를 최근에 한 것이고, 현재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계시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EU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로부터 대략 40% 비중을 러시아로부터 이제 수입을 해왔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미국이라던가 혹은 중동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뭐 해운사라던가 아니면 이 LNG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1차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ESG에 대한 그런 반응이 상당히 좀 뜨거워요. 물론 최근에 화석연료 에너지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ESG에 대한 회의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에서는 ESG는 여전히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EQT 같은 경우는 이미 저탄소 매출, 그러니까 저탄소 배출에 대한 그런 인증을 받았죠. EEO100이라고 해서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그런 인증을 받은 겁니다. 물론 아예 뭐 그린 에너지라던가 태양광 풍력처럼 아예 탄소 제로는 아니지만 이 메탄을 이제 조금밖에 방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증을 받은 것만으로도 사실 여타 다른 기업들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메이저 오일 기업들은 이러한 인증을 거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뭐 석탄이라던가 석유 채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천연가스는 뭐 채굴 과정이라던가 혹은 사용할 때에도 사실 이런 다른 이제 뭐 석탄이라던가 석유에 비해서는 탄소 배출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이런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 탄소 배출에 대한 그런 저감 장치를 이제 적극적으로 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작년 그리고 최근에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이 비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런 요소였던 것이고, 이제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순이익이 27배 가량 2700가량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이제 내년부터는 더욱더 본격화될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라던가 혹은 석유 가격이 그냥 낮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면서 천연가스 가격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는 점, 특히 지금이 1년 중에 가장 비수기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유의미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EQT 같은 경우는 거의 내수 100%였다가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따라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할 수 있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좀 주목해볼 부분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텔레그램방, 좋은맘 기분다 텔레그램방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7월 6일에 받은 글이고요. 필승님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필승님 텔레그램 글 보고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투자는 도제식으로 배우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참된 스승을 만난다는 건 운의 영역이기에 유튜브, 블로그, 텔레그램 등 고수들의 의견을 참고해 가면서 투자 경험을 쌓는 것에 만족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필승님 유튜브를 영상으로 우연히 보다가 탁월한 종목 선정 및 타이밍에 감탄하여 기쁨 더하기 멤버로도 속하게 되었습니다.
멤버 가입 후 지난 몇 개월의 경험들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거시경제, 미시경제뿐만 아니라 코인, NFT, 대체자산 등 모든 영역에 걸친 필승님의 인사이트는 제가 지금껏 보지도 듣지도 못한 엄청난 경지의 것들이었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이런 의견들을 그렇게 선명하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부와 고민과 확신의 시간이 필요할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마지막 라이브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질문하길 주식 양도세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면 국내 주식시장에 악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었죠. 필승님은 맞다, 악재다,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초기에 대응하면 그만이고 그 상황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전까지 저는 좋은 주식을 사놓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주식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아직 뭐라고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저희 투자 모습을 탈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필승님이 올려주시는 인사이트들 하나하나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달라져 있을 제가 기대됩니다. 긴 글, 라이브, 종목 영상 무엇 하나 빼놓고 싶은 게 없습니다만 어떤 형태로 올려주시던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더 필승님을 닮아갈 뿐입니다. 항상 뒤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네, 이렇게 정말 감사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고 상당히 좀 감명을 받았어요. 거의 좀 울컥했다가 될까요? 네, 그런 정도의 이제 감명을 받았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힘이 정말 많이 됐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큐티에 대한 분석이었고 천연가스, LNG, 그리고 ESG, 이 100에 대한 분석도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압도적인 채굴 기업들의 수출 증가량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될 경우 실적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